진짜 넌 좋겠다. 남편이 국 끓이고 반찬 무치고 앉아서 평생 받아 먹기만 하니까 편하겠어. 엄마가 엄마처럼 살지 말라며. 행복하게 살라며.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리고 요즘은 다 같이 해.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듣고 살았어. 이런 마음도 몰라주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하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예순한 살정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미라, 그리고 미라의 다정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조용하지만 복잡한 감정의 파동에 대한 이야기이죠. 정혜 씨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시댁의 제사, 눈치밥, 고단한 육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딸에게만큼은 다른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왔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잘 살아야 해. 그 말엔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지금 딸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딸의 행복 앞에서 정혜 씨가 느끼는 질투와 혼란, 그리고 내면의 부끄러움.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만 감정은 어느새 틈을 비집고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멈춘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우산을 접으며 미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고 돌아설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정혜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라의 집은 조용했고 고요했습니다. 집 안 공기는 향기롭고 온기가 돌았죠. 로봇 청소기가 살금살금 바닥을 훑고 공기청정기에서는 바람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혜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 너무 깨끗해서 그 틈에 낀 먼지 같은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들어와. 비도 오는데 안 추웠어? 오늘 추운데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전에 사준 바람막이 입으면 되잖아. 비싼 건데 아끼지 말고 입어. 여기 소파도 따뜻하게 해놨어. 이리 앉아. 미라가 이끄는 방향으로 앉은 정혜는 담요를 덮어주는 딸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정혜의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명절 음식, 그리고 제사. 그 많던 제사. 시아버지, 시어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까지. 해마다 14번이 넘는 제사를 혼자 도맡아 해야 했고, 그 중 절반은 남편이 그날이 제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밤이면 미리 재워둔 나무를 꺼내 삶고 동태포를 붙이며 허리가 휘곤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어김없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 5종류. 그런 날들이 당연한 듯 흘러갔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정혜는 그렇게 자신을 다 써버렸습니다. 엄마, 나 커피 내려줄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앉아 있을게.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미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뒤에서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주 오셔요.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낯선 건 아니었지만 그가 주방에 있는 건 여전히 생경했죠. 곧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고 미라는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할 건데. 엄마 입맛 생각해서 할게. 그 말에 정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러면서도 정혜는
마음 한구석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된장찌개는 자신이 늘 끓였던 음식이었습니다. 매번 맛을 봐가며 간을 맞췄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흘리며 끓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된장국을 먹던 사람들은 정작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퍼먹었고 정혜는 그저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이 주방은 달랐습니다. 딸은 웃고 있고 사위는 된장을 손수 풀고 있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장난치면서 바라보는 눈길이 서로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좋겠다. 너는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랑받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보여서 남편이 국 끓이고 반찬 무치고 앉아서 평생 받아 먹기만 하니까 편하겠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끝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정혜는 입을 다문 채 식탁 위 수저통만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기 하나, 컵 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미라의 집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화분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커튼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죠. 오빠, 계란 다 떨어졌어요. 무항생제로 알죠? 사랑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정혜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라가 김치를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집에 친구들 와도 부끄럽지 않아. 엄마, 집 어때? 따뜻하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 평소엔 해가 잘 들어서 더 따뜻해. 응, 잘 해놨네. 참 좋은 집이야. 정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따뜻하고 예쁘고 조용한데 이상하게 자신은 불편했습니다. 사위가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들깨 넣는 거 좋아하세요? 오늘 나물에 살짝 넣어볼까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나는 다 잘 먹어.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혜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장면은 예쁜 장면이었고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정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결혼 후 처음 시댁에 들어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혼수로 가져간 밥솥을 시어머니가 묵묵히 열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닫았던 그 순간, 그 후로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죠. 밥을 안 치면 며느리가 게으르다 하고 국한이 짜면 입맛이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걸 참으며 정혜는 늘 바닥을 닦고 식사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말없이 식탁에 앉아 수저만 들었고 무슨 반찬이 있는지조차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상념에 빠진 정혜의 귓가에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여놨어. 생강 조금 넣었는데 어때? 엄마 감기 기운 있어서 생강 좋지 잘했네, 우리 오빠. 그 대화를 들으며 정혜는 손등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고 어색했으며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찬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있어. 오빠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나. 정혜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편하게 있으라는 그 말이 어쩌면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말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죠. 참 좋은 집이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이곳에선 자꾸만 자신이 낡은 조각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겪은 과거는 너무 무거워져 자꾸만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 이따가 저녁 먹고 호수공원 산책 갈래? 요즘 조명 너무 예쁘게 해놨어. 5km 정도 되어서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려. 운동도 되고 좋아.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잘 해놨다니 한번 봐야지. 하지만
그 대답 안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참 좋은 집이라는 그 사실이 왜 이토록 자신을 작게 만드는지 정혜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미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무렵 사위가 부엌 쪽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방풍나물 드세요? 요즘 제철 음식 해 먹어보려고 사둔 게 있어요. 저 콩나물도 잘하는데 무쳐드릴까요? 정혜는 숟가락을 멈추고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엔 특별한 의미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불쑥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반찬 많아. 나물은 저녁에 너희 먹어. 사위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신다길래요. 저녁에 쌈밥 괜찮으세요? 액젓 맛있는 거 있어요. 고추랑 마늘 송송 썰어서 싸먹으면 딱이에요.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마저도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쌈 싸드릴까요? 그건 정혜가 평생 남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걸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좀 받으면서 살아. 그동안 너무 다 주기만 했잖아. 정혜는 말없이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가지런한 수저통, 따뜻한 밥.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식사였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도 충분해. 우리 사위 요리도 잘하고 너무 잘 챙겨줘서 엄마가 호강하네.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미라는 방을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정혜는 사위가 펼쳐준 이부자리에서 새로 깐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낯선 집의 공기와 익숙지 않은 온기의 몸은 금세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듯 어지러웠습니다. 잠들기 전 미라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불 괜찮아? 바닥 너무 딱딱하면 말해. 더 폭신한 라텍스도 있어. 정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하루 종일 마음을 눌렀던 감정들이 스르륵 풀리듯 피어올랐습니다. 사위의 다정한 말투, 딸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신이 했던 거친 말까지 떠오르며 눈시울이 따끔해졌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처음 된장국을 끓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이 싱겁다고 했고 남편은 숟가락을 놓으며 반찬이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남은 국을 데워 혼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늘 그랬습니다. 끼니를 차리는 손은 자신이었고 정작 먹는 건 허기만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정혜에게 쌈 싸드릴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고 믿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웠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싱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젓가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을까? 그냥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그 마음을 의심하고 되레 서운해하고 이렇게까지 뒤틀려 버렸을까? 딸이 잘 사는 게 보기 좋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럽고 서운하고 심지어 얄밉기까지 했던 마음,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정혜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이런 사위가 처음이어서 그런 걸까 생각했습니다. 딸의 모습이 보기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마음이 자꾸만 약해졌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거울 앞에서 옷깃을 다시 여몄습니다. 미라가 골라준 연한 핑크빛 블라우스는 어쩐지 낯설면서도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문화센터에서 반찬 수업 열리는데 나랑 같이 다녀요. 혼자보다 둘이 재밌잖아. 정혜는 그 말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도 너랑 같이니 덜 어색하겠네. 문화센터 앞에 도착한 정혜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반겼고 중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수업을 맡은 강사는 밝은 목소리로 반겼습니다. 오늘은 열무김치를 함께 담가볼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정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딱 엄마 스타일이지? 정혜는 살며시 웃으며 열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고 양념장을 섞는 익숙한 동작 속에서 엄마, 어렴풋한 여기 열무 자신감을 봐봐. 느꼈습니다. 조심스레 버무리는 손끝에 집중하면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수업이 끝나자 미라가 웃으며 정혜의 김치를 들었습니다. 이따 저녁엔 이걸로 비빔국수 해 먹어요. 오빠도 좋아하잖아. 정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국수는 내가 삶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땠어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북적였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 나쁘지 않더라.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김치 잘 담그셨어요? 정혜는 들고 있던 밀폐 용기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건데 이따 밥상에서 확인해봐. 저녁 식탁에는 국수와 함께 담백한 열무김치가 놓였습니다. 사위는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장모님, 손맛 대단하신데요?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가 입에서 새콤하게 퍼졌고 식탁을 둘러싼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업은 된장 깍두기래요. 같이 갈 거죠? 정혜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 혼자 다녀와. 난 이번 주까지만 다닐래. 미라는 놀란 눈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오늘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난 이제 혼자도 잘 지내야 하거든.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니 괜히 더 오래 붙잡고 싶진 않더라. 이런 마음 있을 때 잘 놓아야 해. 그날 밤 정혜는 자신의 방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어둠 속 그녀는 이불 끝자락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서운하겠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정혜는 혼자 집으로 돌아온 첫날 창문을 열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햇빛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남겨둔 그릇을 닦고 소파 커버를 털어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는 커피포트를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부엌 가득 건졌고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조용한 틈에 정혜는 휴대폰을 열어 문화센터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깍두기와 봄나물 절임. 정혜는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곧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미라와 함께 갔던 문화센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라가 제안했었죠. 엄마, 그 동네에도 문화센터 있을걸요? 혼자 한번 다녀보는 건 어때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엔 그 말이 어쩐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동네 문화센터쯤이야. 나도 한번 가볼 수 있겠지. 처음보단 덜 두렵고 낯설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정혜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작은 애호박 하나와 양파 반 개, 그리고 어제 만들어 온 열무김치. 국수를 삶고 야채를 볶아 조촐한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반찬과 김치, 국수가 놓였습니다. 정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식사를 마친 뒤 정혜는 싱크대를 닫고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였고 아래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괜히 반가웠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만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손가방을 챙기고 현관에 선 채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새로워 보였습니다.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손끝에 묻은 주방 세제 자국, 그리고 어딘가 편안해진 표정.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혜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옆에 있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가는 시장도, 혼자 서 있는 식탁도,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보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어딘가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어미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가끔은요, 내가 참 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아, 너 잘 사는 거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막상 네가 참 잘 사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리더라. 좋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속에 뭐가 섞여 있었는지 나도 참 모르겠더라. 질투였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안 받아봤던 다정함에 대한 서운함이었는지. 그래도 말이지, 이렇게 혼자 다시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조용히 내 밥 차리고 내 옷 깰 수 있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더라. 누굴 미워하기엔 내가 참 애썼고 누굴 시샘하기엔 나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나도 나한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혜야, 너도 이제 좀 받아가며 살아도 돼. 너도 누군가의 엄마로만이 아니라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